조선공주로 남편이 죽자 굶어서 따라 죽어 열려문이 세워진 영조의 둘째 딸 화순옹주. 화순옹주는 아버지인 영조가 아직 연인군일 때 정빈이 씨가 창의궁에서 낳은 자식으로 정빈이 씨는 옹주가 태어난 이듬해에 불행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조 1년인 1725년 2월 18일 6세의 나이로 화순옹주로 책봉되는데 동복 형제들도 모두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정빈이 씨의 자식들 중 화순옹주가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언니 향염이 화어공주로 추증되기 전까지 사실상 영조의 서장녀로 대접받았는데 본명은 향이입니다. 실록과 승정원일기에는 효장세자가 죽을 즈음에 옹주가 홍진 및 하엘 증세를 보인 적이 있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이는 효장세자를 독살했다고 추정되는 궁녀 순정이 벌인 일로 보이는데 다행히 옹주는 무사히 성년이 되어 관례를 치르고 이조판서 김은경의 아들 김한신과 혼인을 했습니다. 영조실록 32권 영조 8년 11월 29일 임자 첫 번째 기사 1732년 청옹정 10년 화순옹주가 월성이 김한신에게 하가하다. 화순옹주가 월성이 김한신에게 하가하니 김한신은 겸판서 김은경의 아들이다. 옹주는 정빈 이씨의 소생이다. 그런데 월성이 김한신이 갑자기 병으로 죽는 바람에 충격을 받은 화순옹주는 7일 동안 곡기를 끊고 남편을 따라가려고 시도했습니다. 이에 걱정이 된 영조는 직접 화순옹주 집에 거둥해 딸을 위로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약을 먹어보려고 했으나 전부 토하고 말았고 열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은 결과 향년 39세로 죽음에 이릅니다. 이때 화순옹주는 영조의 설득에 약을 먹어보려고 했지만 차마 목에 내려가지 않는다고 말했다는데 단식 기간이 길수록 약이나 음식을 바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3일 만에 뒤를 따른 것으로 예조판서 이익정은 옹주를 열녀로 정려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영조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식으로서 아비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마침내 굶어서 죽었으니 효에는 모자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영조의 이런 말과 행동은 당시 화원옹주 역시 과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녀가 부담을 가질까 염려한 까닭이었는데 정조대에 이르러서야 열려문이 내려졌습니다. 화순옹주와 남편 김한신의 무덤은 충청남도 예산군 신안면 용궁리에 있으며 이곳에는 그녀의 열려문인 화순옹주 훈문이 있는데 유형문화재 제45호입니다. 이곳이 바로 추사 김정희의 본가로 화순옹주 부부는 자식이 없어서 김한신의 친조카 김희주로 사후 양자를 삼는데 김희주의 손자가 바로 김정희입니다. 일각에서는 화순옹주가 죽음을 선택한 이유로 열녀 이데올로기보다는 그녀의 외로웠던 인생사를 연관시킵니다. 그녀는 아주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동복 형제를 다 잃고 다른 후궁을 들이고 후궁들에게서 여러 자식을 낳는 부왕과 겉만 화려한 왕궁을 보며 고독한 느낌 속에 성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혼인에 출가한 이후 남편 김한신과는 금슬이 좋았으나 슬아의 자식은 없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남편마저 또 죽어버리니 허무감 속에 남은 여생을 보내느니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예산군 신안면에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45호로 지정된 화순옹주 훈문이 있는데 정조가 화순옹주의 정절을 가리면서 정력앞과 열려문을 세웠습니다. 이곳에는 화순옹주와 김한신의 합장녀 김정희묘와 고택이 있는데 충남 예산의 용궁리에 전해지는 설화로 화순옹주 내외의 비극과 왕자지의 비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조 때 영의정인 김은경의 아들 김한신이 화순옹주와 혼인하여 월성위에 봉해졌다. 화순옹주는 원래 꼽시였다고 한다. 영조는 장애를 가진 옹주를 더욱 사랑하고 특별히 정성을 쏟았으며 옹주에게 누구보다도 잘난 사내를 짝지어 주려고 하였다.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김한신이었다. 김한신은 영의정의 아들이자 총명하고 훤칠한 인물이었다. 화순옹주는 수에 능하여 아버지인 영조의 골룡포를 직접 만들었다고 한다. 어느 날 화순옹주가 골룡포를 만들고 나서 품을 확인하기 위해 남편인 월성이로 하여금 입어보게 하였다. 그런데 그때 처남인 사도세자가 지나다 골룡포를 입은 월성이를 보고는 대노하였다. 임금만이 입는 골룡포를 월성이가 입었으니 대역무도한 죄인으로 몰리게 된 것이다. 화가 난 사도세자는 옆에 있던 벼루를 들어 꿇어앉은 월성이를 그대로 내리쳤다. 이로 인해 월성이는
시름시름 앓다가 목숨을 잃게 되었다. 억울한 죽음을 맞게 되었던 것이다. 화순옹주는 남편의 억울함과 세자에 대한 원망으로 14일을 굶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영조는 사랑하는 옹주와 부마를 함께 잃은 슬픔에 정성을 다해 장사 지내도록 명령하였다. 삼정승으로 하여금 장례를 책임지고 치르게 하였고 자리는 월성이가 애정을 쏟아부었던 용산 앵무봉 아래로 정하였다. 이른바 3대 판서가 난다는 자리였다. 하지만 땅을 파고 보니 물이 콸콸 솟아올라 묘지로 마땅치 않았다. 화순옹주의 묘가 들어갈 자리를 물이 솟아오르는 곳으로 잡은 것을 알고 영조는 대노하였다. 반면 집안 사람들은 3대 판서의 자리이니 꼭 그 자리에 묘를 써야 한다며 고집하였다. 당황한 삼정승은 고심한 끝에 사람들에게 묘지 정면으로 약 200자 떨어진 아래쪽을 파라고 지시하였다. 묘지 아래쪽을 파니 묘지에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하였다. 물이 모인 쪽에는 연못을 조성하였다. 그렇게 해서 영조의 화는 가라앉았고 월성위와 화순몽주의 묘는 무사히 조성될 수 있었다. 이때 만들어진 연못은 왕자지라 하였는데 지금은 도로가 생기며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문화전자대전. 오늘 조선공주록은 남편이 죽자 굶어서 따라 죽어 연려문이 세워진 영조의 둘째 딸 화순옹주였습니다.